네, 코스피 7,500 시대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수익을 내셔야죠. 투자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리스크 점검 이런 부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박근호 이데일리 TV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좋은 인사이트 좀 부탁드리고요. 네, 7,500선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쉬고 있는데 약간 리스키하다라고 또 생각하는 부분이 이 국민연금 매도를 우려해야 된다는 상황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뭐 어떤 얘기입니까? 작년에 이제 저희 지수가 이제 3,000, 4,000 돌파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시장의 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이 무슨 종목들을 많이 사는지 굉장히 좀 눈여겨 많이 봤거든요. 네. 그때 국민연금 이제 시장에 도움을 많이 줬는데 이제 지금 국민연금 매도를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팩트로 좀 설명을 드리면 국민연금의 이제 운용 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지금 현재 국민연금 전체 자산이 언론 보도 많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1,700조 원을 넘었거든요. 네. 근데 그 1,700조 원 내에서 국내 주식은 원칙적으로 14.9%까지만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지금 현재 거의 10%가 넘어서 25%를 육박을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것들이 이제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 작년서부터 매도를 하고 있긴 한데 매도하는 것보다도 이 갖고 있는 보유 주식들의 상승의 그 상승률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보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한번 유예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기계적인 매도가 나갈지 아니면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지 좀 우려감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1,700조 굉장히 큰 네. 규모인데 어쨌든 이게 운용 원칙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선을 벗어났다고 해서 바로 매도를 치는 거는 또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좀 기준이 네.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서 네. 이제 설명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14.9%까지만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25년도 대비해서 줄은 거긴 한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 운용 원칙은 이제 외국 주식은 좀 늘리고 국내 주식은 줄이는 게 원칙이긴 한데 14.9%에서 5%까지는 유예를 해줍니다. 네. 이건 좀 넘어도 된다. 예. 그게 이제 운용 원칙인데, 근데 지금 이제 넘어도 너무 많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14.9%에서 지금 현재 25% 가까이 가 있으니까 여기서 5%는 빼주고 나머지 5%는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5% 금액도 1,700조 원에서 5%면은 80조 원이 훨씬 좀 80조 원이요? 넘거든요. 그게 이제 매도가 네, 나올 네. 수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연금이 이제 이번 5월 달에 4차 기금위 회의를 여는데요. 이 4차가 가장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5월 달에 였는 기금위에서 앞으로의 이제 기금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 결정하는 게 5월 달 기금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5월 달에 기존에 이제 1월 달에 연장을 한번 시켰거든요. 팔지 마라. 일단은 팔지 말아라서 이제 매도 유예를 시켰는데 1월 달에 매도 유예를 시킨 이유가 1월 달에도 이제 14.9%가 넘어 있었는데 매도 유예를 시킨 이유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다시 14.9%로 내려갈 줄 알았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근데 네. 주식시장이 더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일단은 좀 넘어도 한참 오버가 된 상황이라 5월 달에 이제 기금위에서 이제 기계적인 매도를 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어떤 좀 논의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그렇죠. 왜냐하면 네. 매도 치면 한 80조 원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잘 가는 장에 찬물을 뿌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만에 하나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높긴 하지만 판다고 치면 네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예. 부분이죠. 예. 사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이 장부상 이익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이제 수익을 실현해야지만 중요한 부분을 매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종목군들을 가장 많이 매도를 할까? 이건 이제 원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을 매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종목이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 두 가지를 뽑는다라고 하면 금액적인 부분 말고 이제 지분율로 봤을 때 파라다이스랑 OCI를 가장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파라다이스는 이제 11%, 그다음에 OCI는 13% 정도 갖고 있어서 소위 이제 대주주라고 부를 정도로 많이 갖고 있고 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이제 최근에 소위 얘기하는 소위 잘 나가는 업종군들을 가장 좀 많이 갖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시에서 전기전자 업종의 7.2%를 이제 갖고 있고 조선 방산 쪽에 8%, 증권 쪽을 지분율로만 보면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9.4% 정도 갖고 있는 네. 상황이고 철강과 건설이 7%, 8%대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이제 지분율을 줄인다라고 하더라도 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쪽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코스닥인데요. 지금은 코스닥이 네. 거래소 대비 안 좋긴 합니다만은 국민연금의 운용사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운용사들이 한 뭐 300개가 좀 넘는 상황인데 그 운용사들의 평가 점수를 줄 때 과거에는 코스닥 관련된 수익률은 평가 점수에 아예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코스닥 쪽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에서 점수를 좀 거래소보다 더 주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거래소 쪽은 좀 그 매도 좀 나오더라도 코스닥 쪽에서 운용사들이 매수를 할 가능성이 좀 높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 좀 약간 시총 상위 종목분들은 분위기 좀 바뀐다라고 하면 오히려 거래소 쪽의 국민연금 매도, 코스닥 쪽에서의 국민연금 매수 쪽으로 수급이 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고 사실 국민연금은 연기금리를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작년 6월 달서부터 실질적인 매도는 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11월, 하이닉스는 6월 달서부터 지분을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는 건 이제 팩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뭐 그 포트의 비중이 큰 네. 파라다이스나 OCI 이런 부분으로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정부가 또 장려하는 게 코스닥 3천 가자 이런 부분이 있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로서는 또 오히려 또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여러분 잘 또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인사이트 하나를 또 얻어봤고 두 번째 이제 주제로 넘어갈 텐데 여러분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지만 요즘에 지수 추종하는 ETF 관심 네. 엄청 많으시고 밥 먹으러 가면 이제 그 곳곳에서 그런 ETF 얘기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고 계시죠? 식사를 하실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주식 방송하는 입장으로서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ETF를 친근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성격 자체도 좀 많이 네.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느끼세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이제 ETF라고 해서 HTS에서 편히 사고 팔 수 있지만 이제 과거에 이제 펀드를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이제 증권사나 은행 같은 데 가서 펀드를 드는데 그 펀드를 드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자금 성격이 우리가 보통 이거 뭐 묻어둘 돈 같은 거를 이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펀드를 드셨는데 지금은 워낙에 이제 ETF 매매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ETF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두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두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유동성이죠. 한마디로 내가 사고 싶은 양을 사고 싶을 때 팔고 싶을 때 충분히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네네네. 조건을 이제 ETF가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ETF를 많이 매매를 하기 시작한 어떤 그 촉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어떤 거냐면 ETF의 수익률 한마디로 이제 상승률이 일반 개별 종목보다도 이제 높다라고 시장에서 그러니까요. 인식이 네. 되기 시작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도 그냥 ETF를 사는 게 일단은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과거 이제 펀드와 좀 약간 다른 점은 우리가 보통 회전율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하루 회전율이 평균이 2%가 안 되거든요. 근데 ETF 같은 경우는 거의 20%입니다. 그러니까 ETF 100주가 있다라고 하면 예, 예. 20주의 주인이 매일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회전율이 거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한마디로 좀 단기 매매의 어떤 그 새로운 장을 열어준 게 ETF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마치 하나의 종목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네. 나왔다 네. 이렇게 된장 묵히듯이 그런 게 아니야 예전같이 네, 이제 많이 맞습니다. 고러운 인식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근데 그만큼 또 수익률을 여기서 얻으니까 네. 매력적으로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약간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있을까요? 저는 네. 이것을 굳이 이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네네. 시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죠. 어떤 게 바뀌었냐면 우리가 보통 웩더독이라고 해서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흐르는 현상이 지금 ETF에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뭐 어떤 패시브 ETF다 그러면은 이제
거래소의 시가총액 높은 종목군들이 쭉 담아져 있으면 그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면 ETF의 흐름이 이제 따라서 올라가는 게 원칙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바뀌었죠. ETF를 매수를 하면서 ETF가 이제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급등과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만 보더라도 이 ETF가 갖고 있는 물량이 상당하거든요. 엄청 많네요. 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이제 거의 2.7% 정도 네, 갖고 있고 네. 하이닉스가 3%, 현대차는 3% 갖고 있는데 이걸 이제 눈을 조금 돌려서 코스닥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8% 넘게 지금 ETF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네.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ETF에도 거의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코스닥 150 패시브 ETF에도 무조건 들어가고 이제 최근에 생겨 있는 코스닥 액티브 ETF에도 무조건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에코프로 총 시총의 8%를 ETF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자산운용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RT오전 같은 경우도 거의 6% 육박하는 5.9% 정도를 갖고 있어서 이게 이제 올라갈 때는 이게 좋은데 사실 시장이 좀 꺾이고 일단 좀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연쇄적으로 이제 매도가 나온 도미노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네네. 여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뭐 급등도 좋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뭐 급등이 있으면 또 급락이 있는 거니까 네. 저는 이걸 뭐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좀 자산운용사들이 ETF를 통해서 관련주들을 좀 많이 갖고 있구나. 이 정도는 좀 알고 ETF를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의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주범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긍정적인 좀 시장 환경이 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ETF 상품을 많이 이렇게 매수하고 관심 갖는 건 심리적인 작용이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약간 반복을 한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개별 섹터나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서 ETF보다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자신 있다라고 하면 ETF 매매가 이렇게 늘어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네, 네. 우리가 이제 그 전쟁 발발하고 나서 이제 시장이 급등이 나올 때 코스닥 이제 150 ETF 같은 경우는 뭐 20몇 %가 하루에 움직일 정도로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버릇이라고 해야 될까 패턴이 있죠. 이제 그게 다 수익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시장이 급락을 하면 일단 매수를 하고 네. 시장이 급등을 하면 매도를 하고 이걸 반복을 하면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ETF 이제 지수 ETF, 패시브 ETF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갖고 있는지 제가 미국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네. 다들 아실 것 같은데 2007년도에 워렌 버핏이 100만 달러 걸고 내기를 했어요. 네. 나는 뱅가드 S&P ETF를 사겠다. 그것도 레버리지가 아니라 한 배짜리를. 네네네. 근데 헤지펀드 매니저들한테 이 뱅가드 S&P ETF 수익률에서 이길 수 있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나랑 내기를 하자. 그래서 100만 달러 내기를 했습니다. 수익률이 뱅가드 S&P ETF가 헤지펀드 매니저들보다 평균적으로 3배가 높았어요. 3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헤지펀드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 액티브 ETF랑 좀 약간 비슷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공격적으로 할 수 그렇죠. 있는. 시장의 수익률을 종목이 절대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걸 워렌 버핏이 보여준 건데 사실 이걸 우리나라 시장에다 적용을 하는 것은 지금은 좋지만 과거에 좀 약간 무리가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처럼 이제 꾸준하게 계속 오르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워렌 버핏이 10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그 어떤 헤지펀드 매니저도 S&P 그 뱅가드 ETF의 수익률을 단 한 번도 앞선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10년 동안요? 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야, 그러면은 훨씬 이게 지수 추종하는 그 ETF에 대한 위력 이런 네. 부분은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시장이 계속 올라갈 때 이번에는 A라는 섹터, 다음에는 B라는 섹터, 다음에 C라는 섹터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실 미국 시장 올라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따라가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맞아요. 걸 수익률 추이를 네. 보여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은 좀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되게 의미 있게 들었던 게 그때 한번 그 코스피 잘 가고 막 4천에서 5천 막 넘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한번 가자 이랬을 때 코스닥 ETF 그러니까 레버리지 이런 상품 네. 같은 경우에도 막 상한가 거기 가고 막 네, 그런 맞습니다. 두 자리 너무 놀랬거든요. 근데 그게 전 증권사가 같이 움직이는 그만큼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와서 딱 보니까 약간 뭐랄까요 코스닥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좋지는 않는 것 같아서 약간 이런 부분에서
또 불만이 또 많으신 분이 인기가 많이 있으시죠. 떨어졌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지금 네, 예. 처음에 이제 삼성이랑 그 타임폴리오가 나오고 좀 뒤늦게 이제 하나가 이제 코스닥 ETF, 액티브 ETF를 내놔서 삼성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세 개 운용사들의 어떤 운용 방식이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서 이거는 이제 그냥 코스닥 액티브 ETF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그쪽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삼성의 어떤 성격과 타임의 성격과 하나의 성격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요거 재밌겠네요. 네. 삼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총 상위주들 좀 많이 담아놓는 성격이에요. 삼성이. 네, 바이오도 좀 많이 담아져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1위는 이제 성호전자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로 가장 그 관심이 높았던 게 기대치가 높았던 게 타임폴리오였었거든요.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그 대표 되시는 분이 개인 투자자로서 이제 엄청난 이 수익률을 기록한 기록을 갖고 있는 분으로 예. 유명한데. 타임폴리오는 이제 시장에서 인기가 높았던 게 거래소나 나스닥의 액티브 펀드들이 실적이 이게 뭐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타임폴리오에 대한 코스닥 ETF 액티브를 좀 많이 관심 있게 보셨었는데 성격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많이 올라간 주식을 더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해서 좀 약간 무리하게 잡는 듯한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삼청당 제약이나 리노공업 이런 데서 좀 약간 소위 얘기가 좀 뒤였다라고 네. 좀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네. 하나 같은 경우는 좀 막내긴 한데 수익률은 정말 좋습니다. 한화. 네. 예. 한화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앞에 플러스가 붙는 게 이제 한화 거거든요. 한화 플러스 이제 코스닥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이냐면 최근에 이제 뭐 광통신 이런 부분들, 뭐 콘덴서, 이제 캐퍼시터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갔잖아요. 종목을 사놓고 액티브 ETF임에도 불구하고 안 팝니다. 안 팔아요? 상위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시켜요. 포트폴리오 상위 비중들을. 그래서 타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고 팔고를 하는 스타일이고, 하나 같은 경우는 좀 이거다 싶으면은 이걸 좀 약간 장기적으로 그렇죠. 좀 끌고 가는 듯한. 그래서 한화가 수익률 현재까지 가장 좋은데 공통점은 코스닥 수익률에 전부 다 못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경쟁을 네.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각 사마다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것도 재밌네요. 네. 앞으로도 그런 인사이트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ETF 투자자분들이 좀 참고하면서 전략적으로 가면은 수익률을 좀 괜찮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 최근에 이제 ETF가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이제 언론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무슨 ETF가 이번 주에 수익률 1등이다, 무슨 ETF에 뭐 개인 투자자 자금이 가장 많이 몰렸다, 이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것을 딱 하나의 앱으로 모든 것을 참고해서 기사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코스콤에서 나오는 코스콤 ETF 체크라는 앱이 있는데, 물론 PC에서도 볼 수 있죠. 이 코스콤 ETF 체크를 들어가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ETF가 이제 어떤 테마별로 이제 정리가 돼 있고요. 수익률별로 일주일 수익률은 어디가 높고, 한 달 수익률은 어디가 높고, 그다음에 어떤 ETF들은 뭐 외국인 기관, 개인이 어떻게 사고 있고 싹 정리가 돼 있는 게 코스콤 ETF 체크라는 앱인데, ETF 체크는 그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광고하는 것 같긴 한데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 앱이에요. 무조건 ETF 투자자분들은 ETF 체크라는 앱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보고 전략을 세워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ETF 전략 세울 때 누구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본인이 직접 가서 이런 현황을 좀 파악하는 거, 시세 현황을 파악하는 맞습니다. 거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알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좀 체크해 두시고요. 지금 우리 그 새 정부 들어서 7개월 만에 이제 5천 갔고, 또 한 달 만에 6천 갔고, 그리고 한 3개월, 4개월 만에 이제 7천 갔고, 오늘 7,500 갔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만큼 앞으로 더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무나 싸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사실 개인 투자 이런 장을 본 적이 없어서 위원님은 어떻게 이 시장을 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건 참고로 이제 여담이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얼마까지 갈지는 그 주주분들보다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더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배 아파서?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네. 앞서서 잠깐 앵커께서도 운을 띄워주셨는데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장이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그다음에 리서치 센터장분들 위시해서 지금 장은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사실 섣불리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지수도 뭐 해당이 되긴 합니다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느 가격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언제까지 올라갈지, 그다음에 분기 실적, 연간 실적이 얼마만큼 나올지는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수의 이 어떤 크랙, 어떤 결함을 만들 수 있는, 금을 내게 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무엇인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은 조정을 주더라도 계속 간다는 뜻인데, 그게 이제 어떤 거냐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이번에 그 증권사에서 이제 하이닉스 이제 그 투자 이익 하향 리포트 하나 네, 나왔잖아요. 네. 거기서 딱 두 가지를 팩트로 꼽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사실 뭐 하이닉스와만 상관이 있는 거니까 HBM4의 수익성 저하, 이제 맨 밑에 있는 베이직 다이, 로직 다이를 TSMC에서 사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수익성 저하를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나온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 이제 팩트 체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저는 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 빅테크들,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 지출 캐펙스가 3월달 대비해서 4월달에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투자가.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견인하는 어떤 가장 큰 원동력인데, 그 부분이 팩트 체크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서 노출이 되면서 이슈화가 됐을 때 조금 이제 뭐 생각보다는 좀 재미없는 향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상단이 열려버리면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라라는 부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 그게 뭐 캐펙스, 자본 지출의 감소,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약간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면 되는군요. 네. 네, 오늘 이제 박근호 위원님과 처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굉장히 시장의 요소요소를 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가지 않은 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잘 짚어주실 거라고 믿고 다음 편도 또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분 박근호 이데일리 TV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